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산업안전 기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문제 61번 전기위험 방지 기술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폭발 위험 분위기의 생성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폭발성 가스 누설을 방지하는 거 좋죠. 가연성 가스. 가스는 체류되면은 이제 모여서 폭발하니까요. 방출을 방지하고, 가연성 가스는, 그죠? 이게 가연성 가스가 외부로 퍼졌을 때 또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방출되는 걸 막고요. 폭발성 가스의 체류, 옥내에 머무르는 걸 막아주고, 폭발성 가스의 옥내에 체류된다는 건 작업장 안에 폭발성 가스가 가득 차도록 한다. 폭발의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62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을 크기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저압과 고압 중에요. 자, 요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건 교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교류가 저압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저압이 600V 이하, 직류는 750 이하고요. 투고압은 똑같죠? 7000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고압은 그 중간이죠. 600초가 7000 이하, 직류에서는 750초가 7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초과하고 이하까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하는 안 그래도 낮기 때문에 600을 포함해서 이하다라고 했고요. 7000은 높기 때문에 7000은 안 들어갑니다. 그죠? 7000보다 높은 거다. 초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현재는 틀린 것은이라고 했죠. 알맞은 것입니다. 그죠? 저압은 직류에서는 600이죠. 직류에선 750이죠. 그죠? 교류는 600이다. 맞죠? 고압은 직류는 750을 초과, 7000이니까요. 7kV 이하가 됩니다. 교류는 600을 초과 7kV 이하다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답은 맞는 것은 있죠. 그래서 맞는 건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내압 방폭 구조의 주요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는 나오지 않는 거죠. 내압은 뭐였냐면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주요 시험은 폭발 강도, 얼마만큼 강도의 용기가 견디는가, 그죠? 인화 시험, 불이 붙는가 시험을 하는 거고요. 기계적인 강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절연 시험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시험이죠. 그래서 아닌 건 3번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교류학교 용접기의 접점 방식의 전격 방지 장치에서 지동시간과 용접기 2차 측의 무부하 전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했습니다. 교류학교 용접기에서 자동 전격 방지기는 용접을 중단하고입니다. 용접 작업이 끝난 게 아니고요. 잠시 용접을 쉬는 동안에 1초 안에요. 용접기의 홀더나 오스, 선, 요걸 2차 측이라고 하죠. 그죠? 2차 측에 흐르는 무부하 전압은 용접하지 않는 전압을 25V 이하로 내려주는 기능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가장 적합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5번으로 넘어갈게요. 누전 차단기의 시설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중요해서 별표 2개짜리입니다. 시설 장소는 배전반, 분전반 내에 설치합니다. 좋죠, 그죠? 전격 전류 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 전류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죠? 용량이 부하 전류 이상 되어야 하고요. 전격 감도 전류는 정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는 누설 전류가 생겼을 때 그 전원을 차단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누전까지도 기계가 자꾸 전기가 차단된다면 기계가 멈춰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까지 동작할 필요는 없고요. 인체 감전 보호형은 0.05초 이내에 동작하는 고감도다라고 했는데 인체 감전을 보호하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감도 전류는 30mA 이하에서 똑같이 3이 들어간다 그랬죠. 0.03초 이내 동작합니다. 틀린 거 바로 4번 되겠습니다. 66번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에서 기호 T2의 의미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실기에 잘 나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꼭 온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의 최고 표면 온도입니다. 그럼 실기를 대비해서요. 기계의 최고 표면 온도는 높아야 합니까? 낮아야 됩니까? 기계 온도가 너무 높다는 건 기계 자체적으로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T1은 450, 300, 200, 100이 아니라 135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 마지막은 85입니다. 요 값 이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T2니까요. 300도씨 이하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7번입니다.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의 안전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충전부 전체를 절연한다. 자, 전기기계기구 안전대책, 바로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충전부는 뭐냐면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은 절연한다. 누전되지 않도록 한다. 좋은 거잖아요. 절연이 불량인 경우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했는데요. 절연이 불량일 때는 접지를 하거나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지 저항만 측정한다고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금속재 외함은 접지를 합니다. 습기가 많은 장소도 누전이 잘 되니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죠? 요 중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요거는 삼각형입니다. 자, 그냥 가볍게 식만 보고 넘어간다. 그죠? 식을 물어봤네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한 수식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허용 보폭 전압 E는 인체 저항이죠. 그죠? RB 플러스 6입니다. PS는 뭐냐면 지표 상승 저항률이고요. 곱하기 심실 제동 전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답은 4번이죠. 그죠? 식을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69번은 예, 그죠? 인체 저항이 5000옴이고요. 전류가 3mA가 흘렀습니다. 인체의 정전 용량이 0.1 마이크로페럿이라면 인체에 대전된 정전하는 몇 마이크로 쿨롱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체에 대전된 전하량을 물었는데요. 자, 요거죠. 대전된 전하량은 Q는 루트 2의 C 곱하기 2인데요. 여기에서 C는 뭐냐면 정전 용량이고요. E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겁니다. 그죠? 자, 근데 루트 2 곱하기 C는 정전 용량인데요. 아까 정전 용량은 0.1 마이크로페럿이다. 자, 요것도 마이크로고 요것도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로를 환산해 줄 필요 없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정전 용량은 0.1을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주지 않았죠. 주율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E 또는 V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그죠? 정전 에너지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C는 정전 용량이죠. 0.1이다라고 좀 전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항 R이 주어지고요. 전류 I만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은 뭐다? V는 I 곱하기 R이다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그죠? 저항이 3mA다라고 했습니다.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요. 미리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했고요. 저항이 5000옴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15V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산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15의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11.25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11.25를 대입해 주시면 Q는 1.5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도 실기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는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푸는 게 더 쉬우실 겁니다. 도저히 안 된다.
과감히 삼각형 치시고 답만 봐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계산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380V입니다.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이 얼마입니까? 별표 2개짜리. 실기까지 잘 나오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사용 전압은 대지 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150 이하일 때 절연 저항은 0.1 메가옴 이상입니다. 그 다음 대지 전압이 150초가 2배 뛰어서 300 이하일 때는 0.2, 300초가 순서대로 400 이하는 0.3, 400을 초과할 때는 0.4 메가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위에서는 얼마라고 했냐면 380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현재 답은 0.3 메가옴이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기도 단골로 잘 나오죠. 방폭전기기기 등급에서 위험장소 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험장소는 가스폭발 위험장소하고 분진 폭발 위험장소가 있는데요. 가스폭발은 0, 1, 2종이 있습니다. 분진 폭발은 20, 21, 22종이 있죠. 아닌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다음은 무슨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까?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죠. 이거를 전기가 흘러간다. 그래서 방전된다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인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73번이죠. 다음 그림은 심장 맥동 주기를 나타냈는데요. T파는 어떤 경우입니까? 했는데요. 파란색 별표. 자, 앞에 기출에서 몇 번 나왔지만 그래도 이것도 실기까지는 가지 않아서 파란색이고요. 그래도 기출을 되게 많이 보시지 않는 분은 체크하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T파는 심실의 휴식 시에 발생하는 파형입니다. 이게 T파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전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에 약 1.0초 이내였고요.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을 자동으로 몇 볼트 이하로 저하합니까? 라고 했는데 통상 인체 조건에서는 안전전압이 50볼트이지만 금속과 상시 접촉할 때 안전전압은 25볼트가 됩니다. 현재는 전기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금속과 상시 접촉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전격 방지기는 용접을 중단하고 1초 내에요. 용접하지 않는 무부하 전압을 25볼트 이하로 내려준다.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중요한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5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 중요합니다. 그죠? 인체 대부분이 현재 물속에 있어요. 수중에 있을 때 허용 접촉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그죠? 제1종 장소입니다.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을 때고요. 이때 허용 접촉 전압은 2.5볼트 이하가 됩니다. 제2종 장소는 인체가 현저히 젖었거나 금속과 상시 접촉할 때죠. 좀 전에 교류아크 용접기 그죠? 금속하고 상시 접촉하기 때문에요. 25볼트 이하로 내려졌고요. 제3종은 통상의 인체 상태, 보통 상태이죠. 50볼트 이하가 됩니다. 제4종은 접촉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이 낮거나 접촉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있을 때인데요. 이때는 제한 없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수중이니까요. 2.5볼트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안전전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했는데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이게 틀리기 쉬운 게 좀 전에 보통 상태일 때 허용 접촉 전압이 50볼트다 그랬죠. 그거는 허용되는 접촉했을 때 전압이고요. 이건 안전전압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별로 다른데 우리나라는 안전전압을 30볼트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파란색 별표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77번 별표 2개입니다. 작업형까지 출제가 되어서 힘들어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22.9kV 충전 전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작업자와 이격해야 되는 접근 한계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22.9kV가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봇대에 흘러가는 전압이 22.9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기억을 하시고요. 얼마다? 예, 90cm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필답형과 작업형 대비해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충전 전로에 대한 성간 전압, 그죠? 03075 끊었죠. 215, 3788, 121, 145, 169, 242, 362 끊었고요. 50800 이렇게 끊었잖아요. 뒤에 것도 외우면 접촉 금지고요. 3456 끊었죠. 9, 11, 13, 15, 17 순서대로 2, 3, 3, 8, 5, 5, 7, 9 뒤에 공을 붙이는데 4, 5만 안 붙인다.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꼭 암기 필요합니다. 78번 개폐 조작 시 안전 절차에 따른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현재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라고 할게요. 자, 투입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투입하는 순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투입해야 됩니까? 전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로기는요. 첫 번째 어디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1번 달로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가고 3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차단할 때는요.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끊을 때는 자, 어디부터 끊냐면 1번을 끊어버리면 어디부터 끊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단할 때는요. 차단기를 먼저 끊어야죠. 여긴 이미 전기가 흘러들었기 때문에 차단기를 끊었죠. 여기가 무부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를 제일 먼저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가 되어 있는 C를 끊어주고요. 이렇게 전기가 없어지면 A를 차단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단할 때는 차단기 OCB가 그죠? 차단기가 되죠. 차단기 차단하고 무부하, 전기가 없는 C를 차단하고 전기가 없는 A를 차단합니다. 그죠? 근데 투입할 때는 반대입니다. 달로기부터 다 넣어주고 차단기를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달로기를 넣어버리면 달로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달로기가 들어가니까 이러면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넣어줄 때는 반대로 C 차단기 넣어주고요. C 달로기에 넣고 A 달로기에 넣고 차단기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건 차단기부터 끊어주고 달로기를 끊어주고요. 무부하 상태에서 반대로 투입할 때는 달로기부터 넣고 차단기가 마지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전기는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정지된 전기입니다. 보통 전기는 전류, 그래서 흐를 유자, 전기가 흘러가는데요. 정전기는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동이 적으며 전하의 공간 이동이 적으며 전개의 영향, 전기이기 때문에요. 전개의 영향이 크죠. 자개는 자석이잖아요. 자개의 영향은 작은 전기가 정전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는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죠? 공간적 이동은 작고 그 다음에 전개의 효과가 자개의 효과가 서로 비슷한 게 아니라 자개의 효과가 전기에 비해 적다. 답은 4번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체 저항을 500옴이라고 합니다.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약 몇 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필기에서는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 그랬죠. 인체 저항이 500옴일 때 에너지는 얼마다? 13.61 줄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또는 지금 저항이 500이고요. 그 다음에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165잖아요. 이때 통전 시간을 1로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 답을 기억하시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과목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81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물에 가장 잘 용해가 되는 것은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잘 안 나오니까요. 아세톤은 물에 잘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82번. 다음 중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건 가장 불붙기 쉽다. 그죠? 불붙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죠? 제일 폭발하기 쉬운 게 몇 등급이었냐면 3등급이었거든요. 수소 아세틸렌. 그죠? 그래서 3등급인 수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83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 설계의 기초에 있어서 기상 폭발 대책을 예방 대책, 긴급 대책, 방호 대책으로 나눌 때요. 다음 중 방호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보한다는 건 긴급하게 피난 가라, 긴급 대책입니다. 발화의 저지 또는 가연 조건의 성립을 저지한다는 건 불이 붙지 않도록 저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 대책이 되겠죠. 방폭벽하고요. 안전거리를 멀리 띄운다는 건 불이 났을 때 벽 때문에 불이 번지지 않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호 대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바로 3번이 되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번 문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중에서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은 별표 3개 굉장히 중요했죠. 일단은 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위험성평가,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하겠다, 비상시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해야 될 것을 물었습니다.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은 비상조치 계획이겠죠. 그죠? 안전운전 지침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하겠다, 안전운전 계획이고요. 각종 건물이나 설비의 배치도가 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 공정안전자료입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도 어떻게 안전을 계획하겠다, 안전운전 계획이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4번 형태는 필기에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필기용이죠. 그죠? 다음 중 물질에 대한 저장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빨간색 별표죠. 필기에 잘 나옵니다. 나트륨. 요거는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석유속, 유동 파라핀 속에 저장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강산화제가 아니고요. 건조하면 분해 폭발하기 때문에 알코올에 적셔서 습하게 보관하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그죠? 정린이죠. 요 정린이나 마그네슘, 칼륨은 그죠? 격리해서 저장하는 거 맞죠? 그죠? 혼합 위험이 있고요. 칼륨, 요것도 금수성 물질. 공기 중에 두면은 물에 의해서 폭발하니까 등유, 석유 속에 저장합니다. 자, 현재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6번이죠. 그죠? 86번 보겠습니다. 화학설비 가운데 분체 화학물질 분리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파란색 별표입니다.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체 화학물질 분리장치가 아닌 건 2번의 분쇄기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요거는 산업안전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 내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별표 2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 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그죠? 자, 특수화학 설비의 계측 장치는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3가지가 계측을 하죠. 그죠? 아닌 건 4번이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별표 2개 붙여볼게요. 기출에 크게 없더라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자, 그죠? 내용적이 몇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인 경우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건조 설비 안에는 건조를 하기 위한 열원이 있죠. 열원 장치. 그래서 그 열 때문에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건조실을 독립되어 있는 단층에 두겠다는 건 폭발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적게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물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에 해야 되는 경우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을 건조할 때 내용적은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1세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위험물이 아닌 물질일 때는 고체나 액체는 최소의 사용량이 시간당 10kg/h가 됩니다. 기체일 때는 시간당 1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h가 되고요. 전기는 10kW 이상.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는 답은 1이 되겠죠.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중요한 내용이죠.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12.5 하한계다. 그죠? 그 다음에 74 상한계입니다. 이럴 때 일산화탄소의 위험도는 얼마입니까?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분이에요.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한계 12.5분의 상한계 74 마이너스 하한계 12.5를 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의 4.9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숯, 코크스, 목탄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이것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표면 연소는 고체의 연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일단 표면 연소는 표면이 타고 다 타서 끝까지 타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타기 때문에요. 이거를 연료로 잘 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코크스나 목탄이나 금속의 가루, 금속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표면 연소가 되겠네요. 분해 연소는 이 물질이 열을 받게 되면 분해되어서 가연성 가스가 나옵니다. 그 물질이 타는 게 아니라 가연성 가스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가연물. 그래서 사람이 집이 불타면 죽는 건 가스 때문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석탄이죠. 연료 중에 석탄은 연탄가스 나온다 기억하라 그랬죠. 요건 아닌데요. 그래서 분해 연소이고요. 고체지만 가열해서 증기가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증기가 연소하는 거 황하고 나프탈렌이죠. 자기 연소, 요거는 증발 연소고요. 자기 연소는 자기 스스로 탑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없이도 타는 거, 그죠? 요건데요. 이건 대부분 폭발성 물질들이죠. 니트로 화합물이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2번. 91번 안 했나요? 다음 중 자연 발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 발화는 뭐가 없이 불이 붙는 거죠? 그죠? 점화원 없이. 점화원이 없이도 발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 때문입니까? 자체에 열이 축적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큰 열 전도율.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건 열을 주변에 뺏겨버려요. 열의 축적이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자연 발화 안 일어나죠. 고온, 그죠? 주위 온도가 높을 것, 다습. 습도가 높으면 수분이 적당량 존재하며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열을 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연 발화가 잘 되는 거고요. 표면적은 넓을수록 산소랑 화합해서 산화열이 많아지고요. 공기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있는데요. 공기의 이동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열을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황화탄소의 인화점은 0도씨보다 낮다. 과염소산은 쉽게 연소되는 가연성 물질이다 했는데요. 산으로 끝나는 건 가연성이 아니라 산화성 물질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건 요겁니다. 그죠?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고요. 황리는 물 속에 저장. 왜냐하면 산소 속에 두면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합니다. 알킬 알루미늄, 금수성 물질이라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맞습니다. 자, 93번에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했는데 이게 바로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암기하실 때 나칼 암물리 그랬죠. 그죠? 칼륨, 나트륨, 나칼. 암물리 할 때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리 할 때 리튬 들어갔고요. 그 칼슘 탄화물, 탄화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탄화알루미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금수성 물질 반응하는 것은이라고 했고요. 답은 3번의 칼륨이 답이 되겠습니다. 94번이죠. 그죠? 프로판의 연소 하한계가 2.2일 때 연소를 위한 최소 산소 농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이게 필기에서는 계산이 힘드시면 기억하라 그랬죠. 프로판의 최소 산소 농도는 얼마다? 11% 정도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도 프로판의 연소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요거를 안 줬을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요걸 줬을 때는 그나마 쉬워집니다. 그죠? 자, 최소 산소 농도 MOC 농도는 폭발 한계 2.2 곱하기 연료의 몰수이거든요. 연료는 프로판 가스잖아요. 프로판이 1몰 반응할 때 산소는 5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분의 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1 볼륨 퍼센트 나왔고요. 저 요게 조금 이 연소식이 안 되는 분은 1일 때 5이다. 지금은 기억하시고요. 실기 넘어가서는 요 식을 안 나온다면 적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때 또 추가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다음 중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되는 것은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하시고요. 시험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화학 전공사가 아니고 이것까지 다 알긴 힘들죠. 유기과산물의 종류는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 과산화 아세트산, 메틸 히드라진 또는 하이드라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건 과망간산 칼륨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답을 95번 한번 볼게요. 4번이 답이 되네요. 과망간산 칼륨도 맞고요. 과산화 분류되는 것은 했네요. 그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과산화 벤조일이 유기과산화물이다. 요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96번 문제입니다.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착화 온도가 불붙기 시작하는 온도. 착화라는 건 점화원이 없는데도 스스로 불붙기 시작하는 온도가 낮을수록 연소 위험이 크다. 그죠? 맞습니다.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인화점은 점화원하고 결합했을 때 불이 붙어요. 착화점도 낮다.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어요. 이거는 인화점이 낮다고 반드시 착화점이 낮은 건 아니에요.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죠? 2번 틀렸습니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연소 위험이 크죠. 연소 범위, 불붙는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이 크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7번도 파란색 별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나왔는 것만 기억해야지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죠. 디에틸 에틸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1.9에서 48입니다. 2번이다. 그죠?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98번. 자, 요거는 삼각형 할게요. 어려우신 분은 과감히 답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사실은 이 송풍기의 상사법칙은 산업위생에서 별표 3개짜리예요. 산업안전에서는 주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형인데요. 다 외우는 것보다 나는 이게 더 쉽다, 공식이. 좀 알고 계시는 분은 과감히 푸시면 좋고요. 나는 너무 계산이 힘들다는 분은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송풍기의 회전차 속도가 1300입니다. 첫 번째 속도 N1이라고 할게요. 송풍량 Q1이라고 하겠습니다. 300입니다. 송풍량을 분당 400으로 올렸어요. Q2가 되겠습니다. 이때 회전차 속도 두 번째죠. N2라고 할게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Q2는 N1분의 N2다.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Q2는 N1분의 N2인데요. 지금은 N2를 물었잖아요. 1분의 N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N2는 뭐다? Q2 곱하기 N1이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Q2가 400이고요. N1이 13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Q2는, 그죠? 잘못 제가 했네요. 요거 잘못했구나. Q2는 Q1 곱하기를 빼먹었네요. N1분의 N2입니다. 그죠? 요거는 결국 위로니까요. 자, 1분의 하시면 Q1 곱하기 N2는 뭐냐면 Q2 곱하기 N1이 돼요. 그래서 N2는 하면 이렇게 되죠. Q1분의 Q2 곱하기 N1. 맞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과감히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99번. 다음 중 물과 반응했을 때 흡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할게요. 물하고 반응해서 발열하는 게 불이 붙어요. 이게 뭐냐면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죠? 금수성 물질 아닌 걸 찾으셔도 되겠죠. 낙칼, 암물리, 이런 칼슘이나 나트륨, 칼륨, 금수성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흡열한다는 건 주변의 열을 뺏어와 버려서 불을 꺼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다음 중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암기 못하죠. 파란색 별표. 시험 직전에 화학 과목이 과락이 잘 걸리는 이유 알겠죠? 모르는 물질의 노출 기준까지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는데요. 점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 별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출에 나왔던 건 시험 직전에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맞춰줄 필요가 있죠. 그죠? 가장 낮은 건 여기서는 뭐냐면 염소입니다. 이 값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염소가 제일 덜 위험했다. 노출 기준이 가장 낮다는 것보다 염소가 가장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의 염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건설 안전 기술이죠. 그죠? 101번 문제부터 풀이할게요. 보통 흙의 건지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굴착하고자 합니다. 기울기를 1대 0.5로 하고자 할 때 L의 길이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기울기 1대 0.5를 분수로 나타내면요. 뒤에 게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0.5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죠? 근데 요건 볼게요. 밑변이 L이잖아요. L분의 높이가 뭐냐면 5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0.5분의 1은 L분의 5다. 대각선끼리 곱하면 똑같죠. 1 곱하기 L이니까요. L은 0.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입니다. 흑마기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 미리 조립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립도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조립도는요, 당연히 어디에 뭐를 배치한다. 치수가 얼마짜리를 배치한다, 조립한다. 재질은 어떤 거며 설치 방법과 순서는 어떻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조립도가 되겠죠. 그죠? 얼마만큼 기납하라 라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그죠?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이나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 속도는 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속도는 10km 이하다. 1시간당 10km 이하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이것도 자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104번 문제 넘어갑니다. 터널 공사에서 발파 작업할 때 안전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발파전 도화선 연결 상태, 저항 시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시험 실시나 발파기의 작동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한다는 건 좋은 거죠. 모든 동력원은 발화원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후방으로 옮기자. 불을 이렇게 발파하는 불을 붙이는 발화원에서 동력 기계는 떨어지는 거 좋죠, 그죠? 지질, 암의 전리 등에 따라 화약량에 대한 검토, 시방 기준과 대비하여 안전 조치를 하자, 좋죠, 그죠?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 동력선 조명과 한 곳으로 통합한다는 건요. 점화회선에서 잘못해서 불이 붙으면 전부 다 기계에 불, 화재,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죠? 틀렸죠? 분리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죠? 105번. 달 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별표 2개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이죠. 그죠? 달비계는 작업 발판에 사람을 와이로프를 매달아서 사람이 타니까요. 1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강제인 달기 체인이나 훅일 때는 5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건 요거네요. 그래서 나머지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달기 강대와 매다는 하부나 상부 지점은 강제는 2.5, 목재는 5이다까지 꼭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6번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별표 2개짜리입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높이가 얼마를 초과할 때입니까? 3.5m를 초과할 때요. 높이 얼마마다?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띠장 방향, 장선 방향 2개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7번. 자,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빨간색 별표입니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철골 구조물이 아닌 것은 필기에는 더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는 그래도 조금 덜 나와서 제가 별표 하나인데 하나에서 2개까지라고 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외압, 바람이 불고 날 때 내력, 건물이 견디는 내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는 건 높이는 20m 이상이죠. 폭과 높이 비는요. 자, 1대4가 넘을 때는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그죠? 1대4 이상.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단면이 일정하지 않고 구조가 다를 때고요. 철골량이 50kg 평방미터, 미터 제곱당 50kg 이하로 철근이 들어갔다는 건 철근이 적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죠.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는 연결했는 기둥일 때고요. 이음부가 현장 용접일 때는 용접 불량이 우려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은 하면은요. 단면이 일정할 때 아니죠.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 한번 볼까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건 실기까지도 잘 나옵니다. 자, 1번의 안전통로인데요. 특히나 외부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이 통로는 안전이 붙더라도 이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죠. 그래서 이게 안전 전용 용도가 아닌 건 시설비가 되지 않죠. 그죠? 비계는 안 되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 방지망 요건 안전시설이죠. 사다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도 방지 장치,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호 선반 이런 건 안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9번 문제입니다.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그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 낙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굴러 떨어지는 돌을 받아주는 것 지보공 그랬잖아요. 터널 지보공 및 볼트로 암석을 체결하는 록볼트 설치죠. 그 다음에 흔들거리는 돌은 미리 제거하는 부석의 제거였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그죠? 건설에서 숫자 나오는 건 대부분 중요합니다.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는 1.5에서 1.8, 장선 방향은 1.5m 이하. 좋죠. 그죠? 띠장 간격은 1.5m 이하인데요.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 좋고요.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가 되는 밑에 거는 위의 하중을 다 떠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3개가 아니라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쌍기둥 틀로 한다. 그죠? 이게 틀렸고요.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11번 이동식 비계 조립 사용 시에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비계 최상부에서는 안전난간 설치하고요. 승강하는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이동식 비계는 그림 떠올리셔야죠. 그죠?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밀고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비계고요.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고 최상부에는 난간이 있어야 작업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거 좋고요.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위한 거리가 부족할 때 받침대나 사다리를 이 위에 사다리를 또 걸쳐두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 위험해서 안 되고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는다.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 안 되는 장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방호 조치를 없이는 뭐 하지 마라 그랬죠? 네, 요거는 암기법이 나와 있는 그죠? 방호 조치 없이는 방호 정체 안 하고 양도 대여 사용 진열이 안 되는 건요.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계를 한번 볼게요. 포장된 할 때는 우리가 포장기계 있었잖아요. 그죠? 진공 포장기 랩핑기고요. 공원에서 할 때 공기압축기 원심기고요. 그 다음에 원예 금지할 때 원심기 예촉이 들어갔고요. 금지할 때 금속절단기 지게차가 해당되었죠. 해당되지 않는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화물 운반 하역 작업 중에서 거리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와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죠. 후크가 이렇게 있다면 중심에 물건이 딱 내려와야 균형이 잡히죠. 그죠?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두 줄 거리. 이걸 중심에 한 줄만 이렇게 걸면 기뚱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두 줄로 거리를 한다. 요거 맞죠? 그죠?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상이 아니라 이내로 할 때 가장 균형이 맞습니다. 그죠? 이게 틀렸고요.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에 탑승시키지는 않아야겠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4번.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깔목을 사용하고요. 콘크리트 타설, 말뚝 바퀴 등 동바리 침하를 방지한다. 좋죠. 그죠? 개구부의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할 때는 잘못하면 개구부는 입구잖아요. 개구부가 무너지면 갇혀버리죠. 그래서 상부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는 거 좋죠. 거푸집이 곡면일 때는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의 부상. 곡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상은 반대로 이렇게 그죠? 떠올라 버리는 거죠. 방지 조치를 한다. 좋고요.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 이음을 피한다가 아니라 맞댄 이음, 장부 이음으로 한다 해야 됩니다. 그죠?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50번. 예,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입니다. 공사 금액이 850억 원일 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최소 몇 명 이상 두어야 합니까? 현재 상시 근로자 600명, 그죠? 빨간색 두 개입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요,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 토목은 1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까지고요. 상시 근로자는 300명에서 600명까지 몇 명이냐면 1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3명에서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120억 미만으로서 유해 위험 50억 원에서 120억 미만이면은 원래는 안전관리자 없어도 되는데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라면 1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800억에서 800억 이상, 근로자가 600명 이상이면 2명이 필요하죠. 근데 800억을 기준으로 700억이 증가된다면 1명 추가하고요.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한다면 1명을 추가합니다. 근데 현재는 얼마라고 했냐면 공사 금액이 850억 원입니다. 그죠? 자, 800억까지 1명이고요. 800억이 넘어서는 2명이잖아요. 근데 700억이면 더하면 1,500억은 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는 2명이 되겠죠. 상시 근로자도 600명이니까요. 600명 미만까지 1명이고 600명이 넘어서게 되면 2명이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6번. 선박에서 하역 작업할 때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이 최소 몇 톤 이상입니까? 했는데요. 3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현문 사다리가 필요하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7번. 타워 크레인을 와이로프로 지지. 그죠? 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이네요. 117번에 와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와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쓰는 거 좋고요. 와이로프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상으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미만으로 한다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로프의 설치 각도는 60도 이내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지금 서 있다면 이거를 땅에 지지 프레임을 딱 묶고요. 이렇게 그죠? 합니다. 그죠? 요 각도는 몇 도 이내가 좋다? 60도 이내가 안정적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로프와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하는 거 좋고요. 가공 전선, 공중을 가로지르는 전봇대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건 좋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터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보공에 대한 터널 지보공이죠. 그죠? 점검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터널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같이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자, 일단 흙막이 지보공. 일단은 자, 그죠?
버팀대를 땅에 묻어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묻자? 꽉 묻자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뭐냐면 기납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부재의 기납 정도 땅에 꽉 묻혔나 봅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벽체나 이렇게 벽체를 부착하죠. 부착했는 교차부가 튼튼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접속부나 교차부의 상태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했는 재료에 이렇게 부식이나 균열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부지의 손상이나 변형이나 부식이나 탈락 유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로로 서 있는 지보공이 땅을 따라 침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부재의 기둥의 침하 유무 이렇게 네 가지였죠. 아닌 건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 작업 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부에 의해 상해를 입었어요. 상부에서 물체가 떨어져서 다쳤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 대한 결합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주는 낙하물 방지 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불량하다. 답은 3번 되겠죠. 자, 120번.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별표 3개짜리. 그죠?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자, 이동식 크레인은 제가 항상 이렇게 똑같이 그려드립니다. 그죠? 물체를 매달고 이동하는데요. 첫 번째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나지만 집안이 안 좋아도 넘어진다. 합쳐서 1번이었거든요. 자,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고 나기 직전에 기계를 스톱하면 됩니다. 그죠? 스탑 기능입니다. 차에서 스탑하는 기능이죠.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스탑하는 기능. 이것도 스탑 기능, 그죠? 자, 이게 뭐냐면 공가 방지 장치인데요. 이게 없을 때는 삐삐삐 경보를 주는 경보 장치 있어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가 방지 장치 및 경보 장치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죠? 예,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요. 예, 2018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특히나 별표가 많은 내용들은 실기까지 중요하니까 자주 봐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파란색 별표가 달려있는 것들은 처음 보실 때는 파란색만 구분하시고 필기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훑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